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고요. 월요일장 현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또 채팅방을 통해서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주도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리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먼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했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 방금 전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상승으로 소폭 방향 잡아갑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2672.50포인트로 0.05%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전환했었던 지수, 방금 전에 상승으로 소폭 전환이 되면서 0.04%, 0.03%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679.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상승 출발했었던 본장에서도 역시나 초반에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소폭 또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P에 이어서 나스닥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가격대였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22720달러까지 빠집니다. 0.54%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면서 현재 부근 1326달러. 좀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1330달러 이탈 이후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등했었던 가격대 모두 다 좀 뱉어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67.38달러로 1%에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고점 높여가면서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요. 90.580라인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부근 0.54%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에는요, 쉬어가는 동안에, 선물 쪽에서도 지수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하락 전환하면서 초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현물 시장 쪽에서도 상승 출발은 했지만 초반에 개장의 이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본장에서는 2671.56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7155.61포인트 선으로 소폭이나마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본장의 현물 쪽에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2부에서 앞서서 1부에서는 S&P 500과 유로 FX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국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는데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집중적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유로와 골드는 현재 부근에서 최근에 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 좀 흐름이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반등 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선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미장 이제 초반이라서 지금 추세 저항들 있잖아요. 우선 이래서 골드하고 유로하고 제가 시작되면서 배팅을 해서 한 계약씩 크루드오일이라고 해서 원래 오기 전에 수익이 60몇만 원인데 지금 25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계약씩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유로하고 골드를 두 개
같이 잡고 있어서 우선은 유로는 이절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정리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우선은 뭐 얘네들 바로 빼버리면 좀 많이 아쉽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재반등할 때 누르면 돼서 지금 우선은 그 수급으로 강한 매도 배팅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놀아버리면 약간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 자리들 지금 1차 저항들 1.22, 860, 그 다음에 2차 저항 1.23, 10대. 얘 두 자리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은 굉장히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잠깐 봐볼까요? 네. 이따 뭐 골드하고 다 똑같을 건데, 얘네들은 이제 큰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을 줄여서 매도를 최소 물량으로 끌고 가는데 유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배팅을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아직 못 깨고 있기 때문에 완전 오늘 새벽에 다 깨고 내일은 이제 이 아래에서 계속 논다 그러면 계속 반등 매도가 유리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못 깼다 그러면 얘네들은 좀 반등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간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좋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 부분에서 유로와 골드에 대한 전략들 함께 좀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지수 선물 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하면서 좀 방향 짚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단은 지난주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현재 67.46달러로 또 소폭 올라왔지만은 거의 1% 넘는 1% 좀 가까운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초반때 밀었었던 그 저가를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만장일치 다운의 의견이 좀 확인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현재 딱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추가 하락과 반등 사이에서 좀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민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네. 저도 원래는 66.60대까지 홀딩하려고 4계약 방금 들어갔다가 10대 저항이 하나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3계약을 정리해버리고 지금 40대에 매도를 쳤었습니다. 방송 딱 끝날 시점에 4개를 쳐서 정리하고 한 계약 유지에 지금 80대 분할 하나 대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리값은 40대와 그 다음에 80대 두 자리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6.60대까지 가능성을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은 제가 지금 이 동그라미 쳐놓은 그 정도의 타이밍.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이 아니라 얘네들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한 지금 얘는 틱이니까 시간이 아니죠. 물량들이 한 이 정도 물량들이 더 늘어난 시점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67.10대가 추세 지지력이 하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지금 4월 초부터 얘를 지키고 싸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이렇게 깼을 때는 저희가 뭘 하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기 대치동에 계시는 김 여사님이 답변을 주시네요. 역시 교육이 좀 되셨나? 예, 좋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반등의 매도를 계속 노리는 겁니다. 추세를 깼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거 뭡니까? 얘네들 그러면 아래 하단부 지지력이 없냐죠. 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얘네들의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얘네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저가 부근에서는 계속 매도 눌림이 있고 시도 완벽하게 안 한 것 같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한번 시도가 하다가 급락이 됐죠. 얘네들이 아까 한 9시 정도 됐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매도 하나 홀딩하고 우리가 매수로 빼먹고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20자리들 안창 보다니까 이제 좀 더 올라온 애들 매도로 보자 했을 때 제가 방송으로 출발할 때 그때 급락이 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래 하단부들 66 후반 자리들 지지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거죠. 추세를 깬 아이들이 아래 하단부 지지력이 어디에 놓여 있냐. 지금 구간에서는 얘네들 저항 한번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죠.
한마디로 빠졌을 때 저항을 받을 자리인데 그 애를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를 낮추는데 다시 반등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상단부 제약까지 열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아랫 구간들 지지력에 얘네들 보합 혼조세 구간들이죠. 일단 보합 혼조세 구간에서 반등 매도는 노려봐도 되겠죠. 단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물량이 없다 그러면 80대 매도가 좋으시고요. 단 안 잡힐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미 60대에서 밀렸다, 50, 60대에서 밀렸다. 그럼 다시 40대 재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걔네들 배팅을 해서 시간이 안 간다면 아마 1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분할이 아니고서는 얘네들도 오늘 그림이 좀 마무리 된 상태죠. 그래서 얘네들 부합 혼조세 상단부까지 기다렸다 배팅을 하시기 바라고요. 걔네들 싸움이 유효할 걸로 보이고 그에 대한 장점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손절을 가져갈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변곡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볼 거냐? 저는 우선은 66.60대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목표는 50개만 열고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66.50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선은 67.80을 배수진으로 치고 싸우는 게 좋겠다. 80에 진입이니까 그냥 68달러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68달러를 배수진으로 치고 67.80부터 초보는 배팅, 매도 배팅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수들은 우선은 67달러를 깨는 걸 보기 위해서 40대, 그 다음에 80대 이렇게 분할 진입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67.80달러 부근까지 분할 매도 전략이 현재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67.32달러 선 그리고 오늘의 저가를 다시 한번 좀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67.14달러가 오늘의 저가이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씩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67.80달러까지 좀 올라와 준다면 그 부분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가격대 설정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의견, 공통 의견으로 다운 의견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박나영 게스트 통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지금 앞으로의 산출의 양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바같이 이제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오펙의 24개국 장관들 그리고 또 이 회원국들이 더 이상 이 산유를 뭔가를 제한하는 그것을 연장할 이유를 못 느낀다. 왜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외신에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지금 시추 작업 역시 이전에 3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또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이 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신 쪽에서는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이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이 랠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유가가 100달러까지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의 그 소망대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트럼프 자신이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유가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5월 12일까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가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유가의 가격이 또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또 임명을 하고요. 또 마이크 폼페이오를 CIA 국장이었죠. 국무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란의 그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란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유가도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해외 선물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단기적인 이제 전망에서는 지금 하락세 를 보일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외신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유가 전망치를 이렇게 더 올리는 데는 투자은행들의 그런 전망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부추기면서 역시나 올리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 역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좀 외신 쪽 의견 덧붙여 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여러분들 보면 자리값보다 항상 시황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건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그 원유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그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죠. 자기들은 뭐 FOMC에서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너무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쉘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되겠지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오펙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뭐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가격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직 이란 제재하고 굉장히 좋은 요건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고가를 높이지 않고 그냥 숨죽여서 이렇게 노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얘네들 고점을 제외한 가장 큰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66.50대죠. 얘네들이 매물대잖아요. 그럼 거기서의 저가가 65.80대, 그 다음에 67.60대, 그리고 중심 매물대 66.5060대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눌렸을 때 68달러를 바로 넘어가게 되면 또 추세가 나기 시작을 하고 또 트럼프는 한마디를 또 하겠죠. 자, 그거에 대한 거는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이미 60달러 이상에서만 놀면 되는 원유 자체가 기회를 노렸을 때, 야, 이때 올려놓자. 그래야지 급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지킬 거니까. 그러면 그 기준들이 60달러에서 66달러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황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전 고가의 매물대, 그리고 그게 지키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출렁거린다 해서 얘를 저가라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뭐 추세를 넘어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구간들 68달러겠죠. 어차피 매수로 올리고자 하는 세력들도 미국이나 시장의 관점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유럽 아이들이 빠져나간 물량이 적은 시장에 억지로 올렸던 그 그림들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유로 아이들이 빠져나간 1시 이후에 미장에서의 움직임들이 이상하다. 그게 계속 걔네들이 오펙에서 계속 올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물량들이 없는 상황에서 미장에서 그 작은 물량으로 가격을 올려놔버린 거죠. 그럼 그 패턴을 지속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항상 1시 반, 2시 이후였습니다. 무모하게 올려놓은 아이들. 그러니까 빠지고 반등.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죠. 수요일 날 원유재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항 못 넘어간다는 자리에 20대, 그 다음에 원유 재고 전에는 거기서 20, 30개 열어서 50대 안착 못한다. 그게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시장에서 바라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우리가 매도를 쳐서 그게 무너졌다. 그럼 그 이후에는 유럽 아이들은 그거 올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원유 재고가 매수 쪽으로 유리하게 나왔음에도 못 올린 그림들을 유럽 아이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작은 물량으로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녘에 계속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두려움, 68달러의 저항, 걔네들이 올라갈 때는 뭐 시황을 등에 업고 지금 시황이 좋잖아. 우리 세력질하는 거 아니다. 세력 영역에서 벗어난 시장의 원리다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끌어올린 걸 한 번에 내리기는 아쉽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악조건이 있지 않으면 얘네들은 매물대에서 부합 혼조세를 뜰 거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생각할 게 있죠. 고점에서의 그 영역은 몇 틱이냐. 자, 그렇다면 지금 300틱입니다. 66.50대부터 69.50대까지. 자, 제가 아침 시황에 69.50대까지 매수를 열고 매도를 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20, 30개까지 추가로 열고 매도를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 예상했던 저항들 정확히 맞고 떨어진 게 300틱, 지금 250틱이 떨어졌고요. 추가적인 가능성 300틱, 그럼 위아래 50틱 여분 두면 400틱에서 500틱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합 혼조세를
충분히 뛸 수가 있겠죠.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관점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우선 68달러 맞고 66.50대를 맞고 싸워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현재 부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역시나 67.80달러 부근까지에 대한 매도 전략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67.40달러 부근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전략 다시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저희가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로 넘어갈 텐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만큼이나 최근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30달러 이탈 이후에 1324.7달러로 0.96%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로 쪽이랑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골드도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지금 마스터님이 앞서서 유로 설명해 주실 때 골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1%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골드 다운 들어주셨어요. 들어볼게요. 네. 단 이제 다운인데 반등 다운입니다. 1322달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1333달러 부근 테스트 하러 올 때 노리시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320달러를 깨면 그 이후에 반등 매도 1322달러를 맞고 매도를 치셔 좋은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 지금 신규 배팅들 1322달러 부근에서 매도 쫓아가지 마라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추세 저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1333달러를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 반등 매도가 유리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가로저항점들 복잡할 때는 쫓아가는 거 아니다. 가로저항점에서 여기서 혼조세 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미 아시아 시장, 유럽장, 그 다음에 그 전전날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의 매도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 내는 거지, 이제서 빠졌으니까 추가로 쫓아가겠다 그러면 하루 이틀 물릴 각오 하셔야 되니까 1333달러부터 가장 빠른 매도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322달러는 오늘 바로 깨는지 아니면 오늘 못 깨는지 좀 지켜봐야 될 듯 보이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가 좀 1330달러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33달러 부근까지도 반등 시 이때 가격대 매도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322달러에서는 추격 매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고 금지하셔라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지금 이슈 점검을 해보고 있고요. 1330달러 이탈 이후에 현재 1324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신 쪽에서도 골드 다운 의견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지금 CNBC와 또 마켓워치의 또 분석 기사를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 가격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세. 입니다. 지금 2주 정도, 3%.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3% 가까이 돼가면서 또 달러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오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수치는요, 이 3%를, 깬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채 가격이요. 그 수익률이, 이제 지금 이게 또 다른 자산들한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또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금 또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때문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의 그 인상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골드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걸어온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상황과 그리고 미국의 그런 달러 인덱스 역시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영향들의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일을 계속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외신 쪽에서는 어떻다라는 분석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전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방송
방송 중에도 혹시나 또 다른 소식들이 전해지면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신 쪽의 의견도 뭐 같은 다운에 대한 의견으로 앞서서 국제 수익률과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요, 1325달러에서 지금 소폭이나마 좀 조정받고 좀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1330달러를 이탈한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왔을 때 반드시 매도적인 의견 손재 마스터님 오늘도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11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골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자로 시청자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금 선물을 10계약 정도 매매하시려고 하는데 와, 어느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직은 일단 진입을 안 하셨고요. 진입 예정이신데 계약수를 마스터님 10계약 예정 중이시라고 하는데 골드가 증거금도 세고요. 지금 10계약에 대해서 계약수가 상당하신데 어떻게 보세요? 매도로 보겠다는 건가요? 일단 매매를 원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포지션? 뭐 관점도 없이 10계약이나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고요? 누굽니까? 네, 일단 10계약만 적어 주셨는데요. 네. 일단 계약수 자, 운영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우선은 뭐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얘네들 이런 저항들이 있고요, 오늘. 그 다음에 얘네들 뭡니까? 추세 하단부들 저항들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변동성은 이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채널을 갖고 있겠죠. 채널 하단부입니다. 10개면 좀 진작 좀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매수를 보겠다는 건지 매도 보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매수를 추가로 봐도 매수를 추가로 본다고요? 추가라기보다는 일단 매수 쪽으로 아니, 화내는 건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닌데 놀래서 그렇습니다. 매수 쪽으로 봐야 되냐 뭐 그냥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월요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답 내려드리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네.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부합장이고 이제까지 화요일 날 새벽부터 추세가 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 날 가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가다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빨리 쳤을 거다. 그래서 이제 변곡일 수 있어서 뭐 매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뚫리면서 대부분 단기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 걔네들이 월요일날 깨졌죠. 저번 주에도 저희가 월요일날 호주장에서 깨지는 줄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깨져서 얘네들 반등을 놔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날 깬 아이들이 저가 지지력까지 왔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매수로 보겠다. 항상 계속 달러를 한번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달러가 고가이니까 본인이 매수를 10계약 잡는다는데 이거 막힐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에?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길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얘를 막힐 거라고 가정을 두고 본다? 물론 저희도 뭐 100개, 200개씩 하니까 뭐 10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월요일 날, 그것도 월요일 날, 보합권을 띄어도 되는 월요일 날, 일반적으로 몇 달 동안 보합권을 띄었던 월요일 날 추세를 내고 고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관점에서 뭐 매수를 계속 하다 물리셔가지고 지금 넣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매수의 관점은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91.50 이상에서 놓을 때 그때 골드 보셔야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 받다가 잘못되면 망친다. 물론 매수로 이제 뭐 1330 지수나 뭐 그냥 200만 원 조금씩 먹고 뭐 500만 원 이내로 먹겠다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롱포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10개에서 20개 내외에서 추세를 노리는 건 상관없죠. 어차피 일봉상에서도 추세를 아직 안 깬 상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저가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넘어가는 거 배팅하는 관점에서 시청자분이 얘 지지력에 오늘 하단부 손절을 걸고 가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 깬 상태니까요. 지금 뭐 11시 20분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10시죠.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신 분들은 국선도 아시겠지만
저희 보통 9시 10분에 다 배팅 끝나거든요. 목표가 딱 정해서. 그 다음에 11시까지 걔네들 흘러갑니다. 거의 5번 배팅하면 4-5번은 그렇게 끝납니다. 저희가 딱 원하는 자리까지. 한마디로 시초가 시작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얘네들은 장에 대한 관점을 갖고 싸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장이 시작되고 얘네들 반등 여력을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걔네들 짧게 보실 거면 상관이 없고요. 우선 이렇게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잡고 하실 거면. 그게 아니라 롱포로 하시겠다면 좀 재고하시고요. 10개 하실 거면 저는 뭐 추천드리지 않고요. 10개 하시겠다면 5개 분할로 싸우시기 바라고요. 매수의 포지션들은 앞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얘네들 저가 1278지수 훨씬 아래에서 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깬 다음에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네. 우선은 계속적으로 말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0개 매수 잡겠습니다. 어디서 잡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까지 보던 관점들, 저희가 틀린 관점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수익으로 내고 있고요. 매주 한 주도 손실 내본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가 얘네들 롱포로 반등시 매도 위로 본다. 근데 생방송에서 10계약을 눌린 매수로 보고 싶다. 그렇게 주라는 거는 우선은 방송을 제대로 안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재고하시고요. 충분히 단순하게 눌림에서 좀 적은 계약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보시던지 아니면 충분히 얘네들 지지되는지를 오늘 좀 보시고 지지가 되고 저가를 확인하는 매물대가 강하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많은 계약수를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렇죠. 계약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떤 신호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보합 구간 매물대다. 지금 뚫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는 좀 약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그 위험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저가를 더 못 낮추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물대가 형성됩니다. 그때 아래다가 잡고 들어가는 게 현명하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는 좀 네, 그래요. 여튼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원체 요즘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자주 받다 보니까 좀 약간 언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쯤 확인이 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가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매매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 좀 무리한 베팅 또는 확인하지 않은 그런 가격대에서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 과감 없이 좀 들어간다면은 리스크에 크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마스터님이 여러 사례를 또 접하신 분으로서 좀 걱정이 되신 말씀에서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자신의 자본을 좀 운영하고 할 때 시장 상황을 더욱더 좀 꼼꼼하게 바라보시고 좀 배팅하시고 계약수 관리를 좀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10계약 중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시청자분의 상담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상담도 다음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자, 엔화에 대해서 최근에 좀 통화적으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엔화 쪽으로도 요새 또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유로화에 비해서 일본 엔화 낙폭이 심한데 엔화의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피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0.71% 하락세고요, 9,256선까지 밀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장도 좀 밀리는데, 오늘 좀 세게 밀리거든요. 네. 저번에, 네. 재팬엔 목표가 설정 드렸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들 9,015선까지 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목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가 돼 있죠. 9,016선에 있죠. 여기까지 매도로 밀립니다. 그때 사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낙폭이 심한데 9,116선 정도. 15 보시면 됩니다. 아, 9,115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로 먹으라는 거라서 15를 약간 덜 가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16을 드린 거고요. 15를 찍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까지를 이제 끌고 가신 분들은 드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부터 9100대 9100선까지 지지력도 보고 이제 거기서 돌리시면 됩니다. 매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세. 일단 좀 바닥을 잡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9,25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욱더 하락 시에는 9,115선에 대한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적인 부분도 유튜브에 좀 편하게 올려주고 계시고 이전에 또 상담해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피드백도 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1시 32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좀 살펴드릴까요?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671포인트로, 다시 좀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또 보합권 움직임인데, 혼조세 보이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6% 보합권이고요, 6,687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0.49% 하락세인 1.22790달러 선. 추가적으로는 하락은 아직 나오고 있진 않고요.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나 여전히 하락폭이 맞습니다. 같은 움직임인데 1324.6달러 선으로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93% 하락세인 67.43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볼까요?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는 고점 높이지 못하고요. 일단 좀 소폭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데요. 90.515선입니다. 0.47% 상승세인 90.515선으로 일단 5거래 연속 꾸준하게 상승 이어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본장에서도 현재 부근에서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 현물 본장입니다. 본장에서도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 본장과 지수 선물 모두 또 혼조세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본장의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세도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이기도 하고 주말새에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로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또 상품군이 올라왔습니다. 천연가스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질문 올라왔습니다. 현재 부근 천연가스 먼저 시세 살펴드리고 선재 마스터님 통해서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장의 천연가스 함께 보실까요? 내추럴가스 오늘장의 흐름은 일단 좀 최근에 좀 횡보성 보이고 있는데요. 2.7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고점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배팅을 했었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보셨죠? 내추럴가스 어디까지라 그랬습니다. 2718선까지를 끌고 간다 그랬고요. 2700선대 지지력에서 얘네들 그래서 이제 아까 얘네들 저희 시청자분이 같이 하신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얘네들 목표 여기 설정해드렸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반등 매도에 아래 구간들 추가적인 그림들 한 번 더 열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좀 이제 아까보다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죠. 오늘 메인 그림은 이거였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잘 안 움직였거든요. 제가 배팅해놓고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한 틱, 두 틱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여기서 매도를 쳤었습니다. 얘 목표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빠지면서 이제 목표가 딱 끝나서 저도 이제 올청하고 끝낸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대 지지력을 갖고 추가적인 매도는 이 아랫자리를 보고 있을진데
아마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그림이 될 겁니다. 우선은 상단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계속 맞고 싸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걸 못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키려는 애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이 이하는 안 내려도 된다고 버티는 애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간들 지금 보자면 추가적인 관점들 가능성을 열 수 있으나 가능성을 열려면 얘네들 매수 시도가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얘네들 시도하다가 급등해서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보는 매도 자리까지만 갔다가 아, 매도 치는 아이들 다 먹었겠구나 하고 자기들은 또 고점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었죠. 한마디로 부합 혼조세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그림은 여기 고가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메인 그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 부합 혼조세에서 추가적인 배팅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못다한 애들이 가능성이 열고 싸우기 때문에 고가 기다렸다가 계속적으로 밀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달러가 지금부터는 이렇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을 두는 구간입니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달러가 보합 혼조세일 때는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저번에 제가 나올 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달러가 강한데 모든 애들이 다 강해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달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죠. 이날 달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도 강하고 크루드 오일도 강하고 뭐 모든 상품군들이 다 강했습니다. 왜? 그때는 달러가 넘어갈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냥 이 구간에서 혼조세 뛰는 거다 얘네들은. 하지만 우리는 얘 배팅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끌고 오는 거고요. 얘네들이 뚫었기 때문에 시장은 뭐예요?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반대로 보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 영향을 받는다는 거 뭐 저항이 막히기 시작을 하면 매도 관점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가 아직은 우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달러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천연가스 역시나 상승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상담을 좀 접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맞춤 전략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지수가 다시 한번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S&P 500 쪽에서 먼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부근 보합권에서 더 떨어집니다. 0.07% 2669.75포인트고요.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 전환으로 소폭 가격대가 떨어졌지만은 본장에서는 다우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방송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는 좀 하락폭과 이 방향성을 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부근 하락 전환한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지지를 했었던 모멘텀이 앞으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뭐 소폭이나 뭐 가격대 크게 차이는 아니잖아요.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 맞으시겠죠? 네. 네, 괴롭히고 싶으신 거죠? 아니, 차트가 지금, 네, 차트가 아까 막히고 지금 여기서 또 반등한 거 보시면서 저한테 아직도 관망입니까? 그러면 네. 관망이다 해서 지금 보합권 뛰고 있는데 관망이라 우선 해야죠. 네네. 우선은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50선하고 2660선 무너지지 않으면 그 관점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방향성이 뜰 때는 전 종목들이 같이 뜰 거예요. 아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8시 반부터 9시 넘어가면서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관점이 지수만 좀 약간 보합을 더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마디 한마디를 하고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누르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죠. 물론 뭐 이래저래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얘네들이 누르다 갑자기 확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수고 변동성이 심한 지수다. 그 다음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관망이라는 건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디를 나눠서 보는 게 맞고요. 마디를 나눠서 보는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왜? 마디를 추세로 보면 2개 마디 먹을지 3개 마디 먹을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마디를 끊어서 뭐 50개, 100개만 먹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디를 이번에는 3개 갈 거라 본다 해서 300개, 400개를 먹는 거기 때문에 마디를 끊어서 각각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거지 마디를 끊어서 얘네들 그만큼만 먹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합권에 시장이 갇혀 있으면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선하고 걔네들도 똑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매할 때 위아래 매수 매도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 매도의 관점이 세다 그러면 매도를 기다렸다 다시 치고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 뭐 중간에서 한두 번 쳐서 여기서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돌파한 이후에 보시고요. 변동성이 오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안 보시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렇다면 얘네들은 좀 기다리면 변동성을 갖게 되겠죠. 그럼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국선장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선물장하고 지수들 외인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뺄 건지 환전을 할 건지 물량을 넣을 건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국선 시장의 분위기는 해선 시장의 분위기하고 지수 시장의 분위기하고 같을 때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심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그림도 예상했었고 실제 종가도 저희가 딱 예상한 중심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아직 방향성을 띄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한 이후에 보신 게 좋고 그렇다면 아래 지지력 저항, 그 다음에 위에 저항,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지력 그래서 두 자리씩을 남겨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현재 보고 일단 이 시간대와 그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또 선재 마스터님의 말씀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분들에 대해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다음 질문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다음 질문은요. 문자로 접수해주신 부분인데요. 끝자리 7442님 보내신 문자고요. 선재 마스터님 파운드화도 유로 FX와 매도로 함께 좀 봐도 맞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도 일단 최근에 단기 고점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1.3991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서서 유로를 먼저는 좀 반등시 매도로 보셔라라고 하셨잖아요. 파운드도 역시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저희가 뭐 기준을 삼는데 요즘 시황이 그렇습니다. 뭐 기준을 하나 삼으면 크루드 오일 기준과 달러 인덱스의 기준을 나눌 것이냐, 크루드 오일 기준까지도 달러 인덱스에 편입시킬 거냐가 주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종목을 노리시래도 그게 거의 80%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유로가 원래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유로하고 묶인 아이들은 왜? 영국이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로 달러가 묶였는데도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가 상대통화죠. 한마디로 그게 뭔 말이냐면 유로하고 달러가 묶인 게 유로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달러가 있으면 달러가 기준이고 대부분 유로가 들어가면 다 유로가 기준입니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좀 그게 이상하다 싶겠죠. 왜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준이 아니지? 왜 유로가 기준이지? 자, 유로는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통화상입니다. 대표적인 통화상 중에 유로와 파운드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통화상은 달러 인덱스와 달러와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왜 같은 안전자산인데 엔화가 빠지겠습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구분이 아니라 얘네들은 달러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는 여러분들이 통화상을 이해할 때 FX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상에서 있는데 걔네들은 항상 기준통화와 상대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위험자산, 그 다음에 뭐 상대 기준통화가 묶여있는데 걔네들이 묶여있는 이유는 상대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저희가 보는 게 달러 기준으로 인한 파운드의 가격, 달러 기준에 의한 뭐 유로의 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항상 정해진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새로운 돈을 캐가지고 자금력이 올 수는 없죠. 한쪽으로 비중을 쏠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다 강할 수도 있고 둘 다 약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 힘이 세지게 되고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한쪽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달러하고 묶인 통화상들이 파운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도 약세를 띱니다. 동시에. 그리고 유로는 최근에 안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그림들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빠지는 거고요. 파운드는 훨씬 더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급격하게. 그래서 유로 달러와 파운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은 유로와 그 다음에 파운드는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간다라는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파운드와 유로, 최근에 같은 움직임으로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 역시나 함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정말 시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이고, 그리고 바깥에는 정말 새벽과 저녁까지 비가 많이 내렸어요. 봄비가 내렸는데, 하지만 월요일장 마스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은 좀 좋게 이렇게 비가 내렸다고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이렇습니다. 항상, 솔직히, 제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송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을 올바르게 보지 않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반복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관점을 어떻게 노리는지가 중요하다. 5개,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맞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지,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수익의 10배 이상의 가치를 줄 거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항상 가격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격은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아는 걸 안다,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고민하는 노력들 하신다면 남들 쉽게 하는 거 본인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정답을 이해하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노력에 중점을 맞추시면 훨씬 더 여유 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하고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도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원 게스트의 마지막 뉴스도 들어볼까요? 네,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또 많은 실적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서 시리아 공습, 또 이제는 남북 이제 회담을 앞두고 또 트럼프의 발언 또 트위터에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에 합의했다면서 좋은 조짐이다라고 말한 게 불과 이틀 전인데, 또 최근에는 주말 동안에도 많은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추가 합의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도 또 실시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함께한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